자, 우리 수학 1에서 여러 가지 부등식이란 단어를 배웠고요. 거기에서 이 부등식들에 대한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때 이제 주로 나왔던 게 뭐냐 하면 a가 실수일 때 a제곱은 0보다 크거나 같다. 뭐 라든가 절대값 a는 0보다 크거나 같다. 뭐 이런 거라든가 혹은 뭐 a제곱 플러스 b제곱이 0보다 크거나 같고 만약에 a제곱 플러스 b제곱이 0이 되려면 a도 0이고 b도 0이다. 뭐 이런 것들, 그죠? 이런 것들을 많이 다뤘단 말이야.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토대로, 기준으로 이런 건 우리가 이미 성립하는 걸 알고 있으니까 여러 가지 기본적인 절대 부등식을 배웠었죠. 자, 예를 들면 우리가 a제곱 플러스 ab가 실수일 때 얘기하는 겁니다. 뭐 마이너스 ab 플러스 b제곱이 항상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알고 있죠. 자, 얘는 당연히 a 플러스 마이너스 어떻게 쓸 수가 있어요? 2분의 b의 전체의 제곱이 되면서 여기가 마이너스 4분의 b제곱 플러스 b제곱이 되니까 결과적으로는 a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b의 제곱이 되고 플러스 4분의 3b의 제곱이 됩니다. 자, 따라서 a제곱이 0보다 크거나 같기 때문에 실수의 제곱은 얘도 ab가 실수라면 a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b의 제곱도 0보다 크거나 같고 당연히 4분의 3b의 제곱도 0보다 크거나 같기 때문에 얘도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당연히 요 조건으로부터, 그죠? 얘가 등호, 즉 이꼴 0이 되기 위해서는 얘도 0이어야 되고 얘도 0이어야 되기 때문에 b는 일단 0이 되고요. 당연히 a도 0이 된다는 걸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미 알고 있던 우리가 기본적인 내용들로부터 이러한 절대 부등식의 증명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맞죠? 자, 이것만 있었느냐? 아니죠. 두 번째, 당연히 a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2ab 플러스 b제곱은 0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물론 ab가 실수일 때고요. 얘는 볼 것도 없죠. 얘는 a 플러스 마이너스 b의 전체 제곱이 되기 때문에 얘가 실수의 제곱은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그러한 사실로부터 우리가 얘가 항상 성립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얘가 등호가 될 때에는 a가 마이너스 플러스 b가 될 때, 그죠? 1대 등호 성립. 그죠? 이렇게 쓸 수가 있겠네요. 그죠? 그래서 봐. 얘가 결국 0일 때가 0 되는 거니까 a는 마이너스 플러스, 즉 복부호 동순일 때 우리가 등호가 성립한다는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혹은 또 우리가 이런 것도 배웠어요. 맞죠? 뭐였냐면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c제곱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bc 마이너스 ca가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것도 배웠습니다. 이 경우에는 양변에 2를 곱했었죠. 그래서 2배 a제곱, 2배 b제곱, 2배 c제곱 마이너스 2ab, 마이너스 2bc, 마이너스 2ca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해서 얘를 a 마이너스 b의 제곱 플러스 b 마이너스 c의 제곱 플러스 c 마이너스 a의 제곱으로 이렇게 표현했던 거 기억날 겁니다. 당연히 등호가 되려면 요 각각이 0이 돼야 되기 때문에 a는 b는 c일 때 등호가 성립한다. 이런 것까지 우리가 알고 있었죠. 그렇죠? 네, 물론 A, B, C가 실수일 때 얘기입니다. 게다가 우리가 뭐까지 또 알고 있었냐 하면 네 번째, 그죠? A의 세제곱 플러스 B의 세제곱 플러스 C의 세제곱이 3배 A, B, C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건데 이건 A, B, C가 양수일 때 성립하는 절대 부등식이었습니다. 자, 얘는 봐. a세제곱 플러스 b세제곱 플러스 c세제곱 마이너스 3abc가 뭐가 되냐? c에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c제곱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bc 마이너스 ca로 인수분해가 되잖아. 그지? 응? 맞죠? 그랬을 때 a, b, c가 양수라면 얘는 0보다 큰 거 맞고요. 그 다음에 요 놈은 방금 전에 0보다 크거나 같은 걸 봤더라라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얘도 우리가 성립하는 걸 볼 수가 있죠. 자, 여기서는 A가 B보다 크거나 같다라면 A 빼기 B가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요런 성질을 또 이용을 한 겁니다. 맞죠? 당연히 얘는 0보다 크고 얘는 0보다 크거나 같기 때문에 이 전체에서 등호가 성립하기 위한 조건은 A는 B는 C일 때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됐죠? 그래서 대충 우리가 수학 1에서 이런 것까지는 배워왔다라는 거지. 자, 그런데 수2에서 이제 처음 배우게 되는 것이 바로 뭐냐 하면 산술평균과 기하평균, 그 다음 조합평균의 관계입니다. 자, 산술평균은 뭐냐 하면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평균이에요. 그죠? A 플러스 B. 그 다음에 A 플러스 B를 2로 나눈 거. 그 다음 기하평균이라는 건 루트의 AB고요. 그 다음 조합평균이라는 건 뭐냐 하면 바로 A 플러스 B분의 EAB가 바로 조합평균이 됩니다. 자, 그런데 이들 사이에는 이러한 절대 부등식이 성립을 해요. 단 A, B가 모두 양수일 때입니다. 양수일 때 얘가 성립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왜 그런가 볼까요? 먼저 요 놈을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놈은 2분의 A 플러스 B에서 루트 AB를 한번 빼보도록 하죠. 그럼 얘는 뭐가 되냐면 2분의 이걸 이렇게 쓸까요? 루트 A의 제곱 플러스 루트 B의 제곱 마이너스 2배의 루트 A 루트 B라고 쓸 수가 있겠죠. 따라서 얘는 2분의 루트 A 마이너스 루트 B 전체의 제곱이 되고요. 따라서 실수의 제곱이니까 0보다 크거나 같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됐죠? 그 다음 두 번째 요 놈을 우리가 또 보이면 되잖아. 요 놈은 똑같죠. 루트의 A, B에서 A 플러스 B분의 2AB를 빼주면 뭐가 되냐 하면 루트 AB로 묶어줄까요? 그럼 1-A 플러스 B분의 2가 되고요. 결과적으로는 이 2가 아니라 이 AB죠. 이 루트 AB가 됩니다. 이렇게 되고요. 결과적으로는 루트 AB의 A 플러스 B 분의 뭐가 됩니까? A 플러스 B 빼기 2 루트 AB가 되는데 얘가 여기 분자랑 똑같은 거 보이시죠? 예, 따라서 여러분 루트 AB의 A 플러스 B 분의 루트 A 마이너스 루트 B 전체의 제곱이 됩니다. 따라서 A, B가 모두 양수라고 했으니까 얘도 양수, 분모도 양수, 얘는 실수의 제곱이니까 결과적으로는 0보다 크거나 같은 걸 볼 수가 있네요. 자, 근데 중요한 건 여기서 등호가 언제 성립하느냐인데 여기서 등호가 성립한다는 얘기는 얘의 분자가 0 될 때를 얘기하고요. 결과적으로 등호가 성립하려면 A랑 B랑 똑같아야 되겠구나 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또한 여기서도 등호가 성립하려면 얘는 양수니까 0이 될 리가 없고요. 결국 얘가 0이 돼야 되는데 또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건 A가 B일 때 등호가 성립하는구나 라는 걸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A, B가 모두 양수일 때 2분의 A 플러스 B는 루트 AB보다 크거나 같고요. 루트 AB는 A 플러스 B분의 2AB보다는 크거나 같습니다. 그리고 등호는 A와 B가 똑같을 때에만 성립한다는 것을 볼 수가 있네요. 됐죠? 이것이 바로 산술, 기하, 조합 평균 사이의 관계입니다. 그들 사이에 성립하는 절대 부등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대개 기하 평균과 조합 평균의 절대 부등식을 이용하는 문제는 거의 못 봤어요. 그렇지만 산술 평균과 기하 평균의 절대 부등식을 이용하는 문제는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 꼭 알고 계셔야 돼요. 자, 그래서 기왕 나온 거 예제 하나를 우리가 풀어봅시다. 예를 들면 이런 문제가 있어요. A가 0보다 크고 B가 0보다 클 때
A 플러스 B분의 4. 그 다음에 뭐예요? A분의 9 플러스 B. 요 놈의 최소값이 얼마냐? 최소값을 구하여라 라는 문제가 나왔다고 칩시다. 그럼 우리가 과감하게 얘를 전개를 하는 거죠. 자, 전개를 하면 9 플러스 AB 플러스 AB분의 36 플러스 4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남는 건 요놈은 AB 플러스 AB분의 36 플러스 13인데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건 바로 요 부분이죠. 자, A, B가 모두 양수이므로 A 곱하기 B도 양수고요. 당연히 AB분의 36도 양수입니다. 따라서 요 색칠한 부분은 AB 플러스 AB분의 36은 자, 나누기 2, 즉 산술평균을 구해봤을 때 누구? 둘을 곱한 기하평균. 왜냐하면 둘을 곱해봤자 요렇게 없어지니까 기하평균보다는 크거나 같구나 라는 걸 볼 수가 있는 거죠. 따라서 우리는 이 나누기 2를 그냥 오른쪽으로 곱해주기만 하면 AB 플러스 AB분의 36이 2배의 루트 36, 즉 6이랑 보다는 크거나 같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이놈의 최소값이 12가 되는 거죠. 자, 여기서 13은 상수이기 때문에 이 전체의 최소값은 결국 얘가 최소가 될 때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식의 최소값은 뭐가 되냐 하면 얼마가 돼요? 바로 12 더하기 얼마가 되는 거야? 13이 되어서 25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됐죠? 자, 당연히 이 등호는 언제 성립해야 되냐 하면 바로 언제예요? AB와 AB분의 36이 서로 같을 때의 최소가 된다는 것, 즉 등호가 성립한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됐죠? 근데 잘 봐라. 어떤 학생이 이 문제를 어떻게 풀었냐 하면 똑같이 선생님 A 플러스 B분의 4가요. 얘도 양수 얘도 양수니까 자 어차피 나누기 2를 그냥 여기다 썼어요. 저는. 그 다음에 2를 곱했더니요. B분의 얼마? 4A 이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A분의 9 플러스 B를요. 어차피 얘도 양수고 뭐 2를 그냥 1로 쓴 다음에 2를 곱한 A분의 9B 이렇게 썼어요. 그러면 이거 둘을 곱한 A 플러스 B분의 4와 그 다음에 A분의 9 플러스 B의 최소값은 각각이 최소일 때니까 결과적으로는 이 최소값 두 개를 곱한 4배의 루트 자 BBAA는 날라가고 36이니까 이 46에 24가 최소값이구나 라고 얻었는데요. 답이 25래요. 왜 이런 거죠?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단 말이야. 그지? 근데 봐라. 이 학생이 잘못한 건 뭐냐 하면 얘가 최소를 가질 때의 조건은 뭐냐 하면 A가 B분의 4일 때야. 즉 얘네 둘이 같을 때 최소값 등호가 성립하는 걸 볼 수가 있고요. 두 번째 식은요. A분의 9가 이꼴 B일 때 최소값을 갖는 거야. 즉 얘는 AB가 4일 때 최소가 되는 거고요. 얘는 AB가 9일 때 최소가 되는 거야. 다시 말하면 얘와 얘가 동시에 최소값을 가질 수는 없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즉 위에 놈이 최소값을 가질 때에는 아래 놈은 최소값을 가질 수가 없고요. 아래 놈이 최소값을 가질 때에는 위에 놈이 최소값을 가질 수가 없죠.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따라서 이 24를 최소값으로 보는 건 잘못됐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한 문제를 풀 때 산술기하평균 절대부등식을 2번 사용했다면 그때 등호가 성립하는 조건이 같았는지 달랐는지를 반드시 확인해 줘야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산술기하평균을 쓸 때에는 반드시 등호 조건을 확인해라 라는 거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자, 좋아. 그 다음 우리가 또 하나 배워야 될 절대부등식이 뭐냐 하면 바로 코시 슈바르츠 부등식이에요.
그죠? 발음도 어렵죠? 자, 얘는 뭐냐 하면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A, B, C, D가 실수일 때, 그죠? A, B, C, D가 실수일 때, A제곱 플러스 B제곱과 C제곱 플러스 D제곱에 곱한 것은 AC 플러스 BD 전체의 제곱보다는 크거나 같다라는 게 바로 코시-슈바르츠의 부등식입니다. 자, 얘 증명은 간단합니다. 그냥 전개해주면 돼요. 그래서 A제곱 C제곱 플러스 A제곱 D제곱, 그 다음 플러스 B제곱 C제곱 플러스 B제곱 D제곱이 되죠. 거기에서 이거 전체를 빼보는 거야. 근데 얘를 빼면 A제곱 C제곱 빼기 2ABCD 빼기 B제곱 D제곱이 되는 거잖아. 그럼 잘 봐. 요렇게 두 개 날라가고요. B제곱 D제곱 날라가서 남는 놈은 이놈인데 이거 합쳐놓고 봤더니 결국 AD 빼기 BC 전체의 제곱이 되더라 라는 얘기입니다. ABCD가 실수이므로 당연히 이놈은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당연히 등호는 AD가 이꼴 BC일 때 등호가 성립을 하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요놈도 알고 있으면 도움될 날이 올 겁니다. 그런데 이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을 사용하는 문제는 거의 여태까지는 거의 출제가 안 됐었어요. 그죠? 그렇지만 언제 또 출제되면서 뒤통수를 칠지 모르잖아. 그러니까 여태까지 거의 출제가 안 됐다는 얘기는 딱 두 가지로 해석할 수가 있죠. 앞으로도 계속 출제가 안 되거나 아니면 앞으로는 출제가 되거나, 그지? 따라서 여러분은 만반의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것도 알고 계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맨날 헷갈리는데 선생님은 어떻게 외웠냐 하면 이렇게 외웠어요. 이거 되게 먹는 거 같고 이러면 안 되는데 무식하잖아. 두 그릇이잖아 여기는. 그지? 근데 여기는 곱빼기 한 그릇이거든? 근데 아무리 곱빼기를 많이 줘도 두 그릇보다는 작거나 같다. 이렇게 외웠습니다. 그랬더니 안 헷갈리고 금방 외워지더라고. 그지? 그래서 두 그릇이 곱빼기보다는 크거나 같다. 왜? 곱빼기는 양은 많지만 이거 안에 들은 게 많잖아. 그지? 한 그릇보다 들은 게 많으니까. 그런데 아무리 곱빼기가 많아도 두 그릇 합친 것보다는 작거나 같지 않겠냐. 이렇게 문제를 외웠습니다. 됐죠? 그래서 봐.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은 어떤 식으로 문제가 주어지냐 하면 뭐 이럴 수가 있어요. 2x 플러스 3y가 6이야. 그죠? 6일 때 x제곱 플러스 y제곱의 최소값은 얼마일까요? 이렇게 묻는단 말이야. 당연히 xy는 실수. 그지? 그럼 잘 봐. 여기서부터 우리가 머리를 써야 됩니다. 2x 플러스 3y가 6이다. 그럼 봐. 이거지. 2의 제곱, 3의 제곱. 그 다음 두 그릇을 만들어야 돼. x제곱, y제곱. 두 그릇이지. 곱빼기 어떻게 만들어? 요렇게 곱하 2x. 그래서 곱빼기야. 3y. 그죠? 곱빼기의 제곱.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이놈은 4 플러스 9니까 13이죠. 그 다음에 우리가 구하려는 x제곱 플러스 y제곱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2x 플러스 3y는 6이라는 거 알고 있으니까 여기는 36 이렇게 됩니다. 자, 따라서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얼마? 13분의 36이 최소값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이때 등호가 성립할 조건, 즉 최소값을 가질 조건은 자, 2y랑 3x가 서로 같을 때라는 걸 우리가 앞에서 봤죠. 그러면 2y랑 3x가 똑같을 때이니까 결국은 y가 2분의 3x일 때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이 y는 2분의 3x를 여기다 갖다 놓고 xy 값을 구해주면 최소를 가질 때 xy 값도 우리가 구해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됐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문제를 풀 수가 있는 거죠. 됐죠?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산술 기하 평균, 그 다음 조합 평균까지, 그 다음 코시-슈바르츠의 부등식까지 살펴봤는데 우리가 지금은 두 개에 대해서만 배웠죠. 예를 들면 시험에 자주 나오는 걸 보자면 A, B가 양수일 때 A 플러스 B라는 놈이 이렇게 써볼까? 요게 성립한다라는 걸 우리가 배웠단 말이야. 자, 그런데 사실은 일반적으로 봤을 때 3개짜리도 성립이 돼요. 이건 세제곱에
3배의 세제곱근 ABC 요렇게도 됩니다. 4개짜리는 어떻게 돼 있어? 4개짜리는 당연히 4배의 4제곱근 ABCD.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렇게 성립이 되는데 사실 4개 이상이 되는 문제는 고등학교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그런데 3개짜리는 가끔 또 나오기도 해요. 뭐 학교 시험에도 나오고. 그지? 그래서 요거는 또 여러분들이 증명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제곱근 루트 A를 A, 세제곱근 루트 B를 B, 세제곱근 루트 C를 대문자로 놓을까요? 이렇게 놓는다면 얘는 A세제곱 플러스 B세제곱 플러스 C세제곱이 3배의 ABC 이거잖아. 이거 우리 배웠던 거다 이거지. 증명 가능합니다. 따라서 산술기하 평균인 경우에도 2개짜리 뿐만 아니라 3개짜리를 알고 있는 게 중요하고요. 코시 슈바르츠의 부등식도 간혹 가다가 3개짜리가 나와요. 즉 A 플러스 B 플러스 C 요거 제곱 한 그릇 그 다음에 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G제곱 2그릇 크거나 같다 뭐 AX 곱빼기 BY 곱빼기 CG의 제곱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것도 어렵지 않습니다. 얘를 증명하는 방법은 그냥 쭉 전개한 다음에 요거 전개한 걸 빼보세요. 그럼 또 깔끔하게 모의 제곱 이렇게 묶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산술기하 평균이나 혹은 코시 슈바르체 부등식에서 ABC 3개짜리까지는 알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게 선생님 생각입니다. 그죠? 4개 이상은 안 나옵니다. 물론 3개짜리도 거의 잘 안 나와요. 그렇지만 혹시 모르잖아. 학교 시험에 나왔는데 어이 저 자식이 안 나온다고 그래서 내가 안 했더니 나와버렸네. 이걸 어떻게 할 거야. 그럴까봐 보험 드는 차원에서 3개짜리까지 알고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죠? 요거 증명은 꼭 한번 여러분들이 해보도록 하세요. 됐죠?